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점은 직선 밖의 점이 되겠죠. 직선 위가 아니라 직선 밖의 점. 그리고 이 직선은 일반형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형꼴로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는 거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면 1차 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꼴을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직선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죠. 그때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 서로 다른 두 점을 구할 수 있고, 그 기울기와 y절편이 나와 있는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표준형은 1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함수, 2차 방정식도 다 표준형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핵심 구성 요소가 보이도록 표현된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나열한 것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것을 일반형이라 합니다. 자, 표준형은 어떤 꼴이냐면 y는 하고요, 기울기 x의 개수 a 그리고 y절편 b,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꼴, 이거를 표준형이라 하고요. 일반형은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x가 먼저 나와요. x의 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 항이 나오고 상수항이 나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나중에 공식을 외우다 보면 봐. y의 개수가 2였던가? x의 개수가 2였던가? 헷갈립니다. x의 개수, x항이 먼저 나온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걸 언제 쓰냐면 표준형은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 있을 때 씁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주로 표준형을 사용해요. 반면에 기울기와 y절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이라든가 오늘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세 점이 아니라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리에 대한 개념은 명확합니다. 이 거리는 앞에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최단 거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최단 거리. 그러면 최단 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최단 거리는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수선의 발. 다시 말해서 그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교점을 찾으면 수선의 발이 되겠죠. 수선의 발을 이용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과연 어떻게 구할까? 교재에 밑줄 긋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 즉 이렇게 화살표하고 수선의 발이라고 메모를 해두세요. 수선의 발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용하고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생각톡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P 도시가 있습니다. 자, P 도시가 있어요. 동쪽과 북쪽에 각각 A 도시와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도시와 B 도시를 잇는 직선 도로, 그리고 P 도시와 이 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가장 짧게 건설이라는 것은, 이거는 최단이죠. 최단 거리를 표현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수학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두 점 A점과 B점, 좌표상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성공. 수선 이렇게 표현하죠. 수선. 그랬을 때 이 한 점, 이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면 점 P에서 이 직선에 내린 최단 거리는 바로 선분 PQ가 되는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식을 증명할 건데요.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의 공식을 먼저 보고 증명하는 게 좀 낫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증명을 할 건데,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먼저 결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됩니다. 한 점이 주어져요. 여기서 이제 점 P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직선이 주어집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검은색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이의 거리는 일단은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보통 H로 많이 표현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바로 선분 PH의 길이에요. 그래서 PH가 되는 겁니다. 선분 PH의 길이. 이걸 계산했더니 좀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이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 아까 이게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A는 X의 개수여야 돼요. 그리고 B는 Y의 개수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X항이 먼저 와야 됩니다. 왜냐면 X에다가 X1을 대입하고요, Y에다가 Y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H점을 찾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H점을 찾을 수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직선 PH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자, y는 하고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네? 그치?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pH의 기울기를 m이라 한다면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거야. m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직선 pH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증명 과정에서 사용할 건데, 결국에 m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 pH의 기울기 m은 a분의 b구나, a분의 b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울기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점 P를 지나잖아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직선 PH는, 자, 따라서 직선 PH에 대한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y-y1 equal a분의 b x-x1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직선의 식을 세울 수 있으면 교점도 구할 수 있겠네?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좌표 h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노트에다가 이거를 몇 번이고 한 3-4번 이상 반복해서 증명을 써보는 게 좋아요. 그림도 그려주고요. 점을 직선 밖의 점을 P, X1, Y1이라 두고요.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equal 0. 아까 일반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림에서처럼 PH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 H는 당연히 수선의 발이 돼야 되겠죠. 그죠? 수선의 발입니다.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 생략을 해서 한번 쓰도록 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 증명 한번 써볼까요? 자, 증명. 우리가 이제 먼저 결과를 한번 써보죠. 그때 pH는, 자, 굵은 글씨로, 이때 pH 이퀄 하고요. 분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자, 이거는 이제 열심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명하고요. 자, 여기서 증명.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pH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써봐요. pH는, 자,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 제곱 루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해서, 자, 이거를 1번이라 한번 해볼까요? 1번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교과서 내용에서 좀 건너뛴 게 있어서 증명의 순서, 논리적인 순서대로 쓸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조건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선 PQ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 PQ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직선 PH, 자꾸 아까 Q라고 해서 PH입니다. pH의 기울기를 m이라 한번 해볼까요? m. 자, 그러면 수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직선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m이라고 했는데 얘가 수직 조건이야. 따라서 기울기 m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합니다.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양변에 역수를 곱하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해놓고 보니까 a분의 b구나. 자, 이제 그러면 기울기 a분의 b 구했고요. 한 점 x1, y1을 지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직선의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선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의 식으로 쓸 거냐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면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x2 빼기 x1과 y2 빼기 y1 꼴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꼴로 나타내느냐? 기울기의 정의예요. 기울기의 정의. 자, 기울기는, 자, m은 x2 증가량 x2-x1분의 y 증가량 y2-y1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이항하게 되면은,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꼴을 나타낼 수 있냐면, 이 값이 참 a분의 b니까, 이 값이 a분의 b니까 양변의 분모의 최종 배수 a와 x2 빼기 x1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항하게 되면, 따라서 b에 x2-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y2-y1
equal 제로. 자, 이거를 2번이라 하자. 자, 2번. 직선의 식을 일부러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왜냐고요? x2 빼기 x1 그리고 y2 빼기 y1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선의 발 H점은 직선 L, 원래 주어진 직선을 L이라 한다면 그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점 H가 x2, y2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위의 점이므로, 그죠? 위의 점이죠? 수선의 발이니까 x에다 x2, y에다 y2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x2 플러스 b y2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을 했는데, 자, 우리의 목표가 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x2 빼기 x1, y2 빼기 y1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a, x2만 있는데 x2 빼기 x1을 써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뺐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ax1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y2인데 y2 빼기 y1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더해주면 되겠네요. by2 플러스 c 이퀄 제로로 쓸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x1, y1의 항을 뒤로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빼준 거를 다시 더하니까, 자, y2가 아니라 y1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전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a x2 마이너스 x1 플러스 b y2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퀄 0. 자,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러 x2 빼기 x1 y2 빼기 y1의 꼴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니까. 그래서 이 식을 3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편의상 x1 얘를 x2 빼기 x1을 대문자 x, 그 다음에 y2 빼기 y1을 대문자 y, 자, 그리고 대문자 x, 대문자 y로 두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치환을 해서 좀 식이 문자가 많으니까 어려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치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위의 식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입니다. bx 마이너스 ay 이퀄 제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대문자 x와 대문자 y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y를 소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 자, 위 식에는 곱하기 b를 곱하면 되겠고 아래 식에는 곱하기 a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면 b의 제곱 x 마이너스 a b y 이퀄 제로가 되겠고요. 아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제곱 x 플러스 ab y 플러스 a의 제곱 x1
자, 이거는 A로 그냥 묶어주자. 그게 낫겠다. 그지? 자, A로 묶어주고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퀄 제로로 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문자 Y를 소거하려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로 나눗셈 길게 하고요.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BY 플러스 ABY가 소거돼요. 자, 그리고 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대문자 X 그 다음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하고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문자 X예요. 양변을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서 대문자 X가 원래 처음에 X2 빼기 X1이니까 그걸 원래대로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수. 자,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고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줍니다. 마이너스 빼주고 분모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똑같은 식을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라고 쓰고 y2 마이너스 y1 이퀄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이번에는 b가 됩니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구해서 우리의 목표가 도달한 거야. 그럼 뭘 하면 되냐면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 아까 우리 이제 pH. 자,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자,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 앞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는 건 pH였습니다. 그죠? pH였는데 루트 안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이니까 이 두 식을 1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보자. 자, 그런데 루트가 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1의 제곱에 대입합니다. 루트가 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제곱은 pH 전체 제곱이 되겠죠. 아, 이제 루트 안에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얘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여기다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자, 중괄호를 하고요.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가 됐겠지만 그래도 시계는 정확하게 쓰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x1 플러스 by1 플러스 t 중괄호 닫고 의 제곱 다시 한번 플러스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분모 똑같아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이번엔 b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중괄호 닫고 이렇게 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분모가 똑같죠. 그죠? 분모가 같아요. 분모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인데 이거를 전개하면 자, 얘는 원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데 분모에 a의 제곱 b의 제곱이 또 인수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공통항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제곱이 공통항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제곱이 됩니다. 분모 분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 분제에서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남아있는 것들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pH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pH를 구하는데 이때 거리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곱근은 풀마,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은 항상 같이 써야 되지만 지금은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양의 제곱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의 제곱근을 쓰면 자, 분모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수니까 절대값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렇게 완성. 자, 증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쓰면 돼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를 외우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원점에서라고 한다면 x1, y1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원점에서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죠. x1, y1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 거리는 간단하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c만 남겠죠. 그죠? 별도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볼까요? 점 2,1이 주어졌고 직선의 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x1, y1 그리고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8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처음에는 공식을 외우면서 이걸 적어준 다음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8. 계산은 어렵지 않아. 이 식만 쓸 수 있다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쉽죠. 그죠?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문제 1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식을 써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에는 x1, y1, a, b, c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면서 공식도 외울 겸해서 쓰면서 외우면 됩니다. 자, 거리는 이제 분수니까 루트 하고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5 곱하기 2 플러스 12 곱하기 3 마이너스 7 절대값 닫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산은 천천히 하세요. 자, 2번은 요 일반형이 아니죠. 표준형이잖아요. 그래서 y를 이항해서 먼저 얘를 일반 형꼴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x-y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자, 식은 똑같습니다. 루트 a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네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항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 버렸네.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이 아니라 자, 여기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맞았어요? 자, 이 문제 2번을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은 모든 직선 위의 점에서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점이나 계산하기 쉬운 점을 선택해서 그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네, 그죠? 그래서 원점을 자,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0,0에서 두 번째 직선 2x-4y-5 이퀄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자, 루트 하고요.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0 빼기 0 빼기 5가 되겠다. 그죠? 다 0이 되고.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제 1번 활용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활용 문제. 직선에 평행하고 직선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일단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평행한 직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의 계수, y의 계수는 똑같고 상수항을 k라 두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요령이니까 별표를 해두고 이런 방법으로 평행한 직선의 식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단 상수항이 같으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k는 마이너스 9가 아닙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6에서의 거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증명했던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하고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2가 된다는 거예요. 분수죠. 그럼 분수면 양변에 분모 5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요. 정수 꼴로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6 플러스 k는 10이 됩니다.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보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값 x가 a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절대값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풀마 a입니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풀마 a가 아니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절대값을 쉬우니까 이렇게 풀마 a라고 그냥 쓰자. 그러면 6 플러스 k가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이렇게 각각을 풀면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죠. 문제 3번을 볼게요. 원점을 지나고 에서의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정비례 함수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3에서의 거리가 루트 5.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때,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여기서 세 점의 좌표, 뭐 A점의 좌표 40,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0,30, 그 다음에 신도시를 그냥 C라 하자. 편의상 C점의 좌표를 30,20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우리가 이제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편을 이용하면 40분의 x 플러스 30분의 y는 1. 이게 바로 이제 직선 L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 12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30x 플러스 40y 마이너스 1200이 됩니다. 이제 준비 다 끝났다, 그지? 여기서 C점의 좌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 볼까요? 자, 밑에 거를 지우고, 자, 그러면 루트 하고요.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절대값, 그 다음에 30 곱하기 30 플러스 40 곱하기 20 마이너스 1200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계산하게 되면 얘는 10이 돼요. 그리고 답을 쓸 때는 킬로미터 단위를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 ABC는 하고 이렇게 식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걸 외워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 이걸 별표를 하고요. 얘를 외워두는 거야.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하고요. 이걸 차례대로 점의 좌표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쓴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는 곱해서 양수, 그리고 다른 쪽 방향으로는 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오랫동안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